안녕하세요. 돈생남입니다.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일본을 거쳐서 자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머릿속에 무엇이 남으셨나요? 혹시 현대차나 삼성전자 이야기가 남지 않으셨나요? 저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IPEF와 쿼드에 대한 이야기가 맴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IPEF, 말 그대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저의 생각과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감에 있어서 이 IPF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IPF부터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흐름을 잡는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2013년도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20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먼저 1대1로를 발표해요. 1대1로는 그 의미 그대로 원 벨트, 원 로드를 말하거든요.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거쳐 중동을 거쳐 인도양을 거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커다란 하나의 벨트예요. 그 벨트는 2개 해상 루트와 3개의 육로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거의 140여 개국이 이 1대1로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걸 바로 선언한 게 2013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이 2015년도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는 것을 출범시켜요. 이게 원래는 없던 게 아니라 2008년부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시작했던 어떤 협정의 그런 건데 미국이 2015년도에 타결을 시킵니다. 이 TPP에 해당되는 국가는 말 그대로 환태평양에 해당되는 국가였어요. 일본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1대1로가 이쪽의 동그라미라면 이쪽 TPP는 이쪽의 동그라미죠. T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를 거의 인하시키는, 한마디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무역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을 만들게 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17년도에 이게 트럼프가 보기에는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TPP에서 탈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TPP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Y가 된 게 아니고 CPTPP라는 걸로 남게 되는데요. CPTPP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게 어떻게 남을 수 있었냐면 일본이 그거를 포기를 안 한 거예요. 미국이 나갔지만 언젠가는 미국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자국에겐 도움이 되니까 환태평양 경제벨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TPP가 CPTPP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3월이 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때리면서 뭐가 시작됐죠, 여러분?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중국의 히토류, 그다음에 미국의 대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 마찰을 빚었죠. CPTPP는 2018년도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간 게 2017년도고 어찌됐든 그리고 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어쨌든 2019년도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때 2019년도에 엄청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RCEP이 출범합니다. 이 RCEP이 실질적으로 출범한 건 2022년부터 시작됐는데 근데 2019년도부터 중국에서 RCEP을 추진하기 시작한 거죠. 또 이 RCEP이란 건 뭐냐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 있잖아요. 아세안 10개국이랑 그리고 한중일 거기에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것도 서로 관세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하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 RCEP을 출범시킴으로써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까지 중국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은 또 받아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쿼드가 출범합니다. 쿼드는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이렇게 4개국 국가 안보 체제예요. 그러니까 쿼드는 일종의 나토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동태평양은 일본, 남태평양은 호주, 인도양은 인도.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2021년에 바이든에 의해서 IPEF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2022년 5월 23일 IPEF가 정식 선포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오늘 기사인데 쿼드 공세의 섬나라 공약, 중국이 섬나라를 공약한대요. 뭔 섬나라인가 보면은 이 미국이 인도태평양 공세를 강화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IPF랑 쿼드를 말하는 거고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 공약으로 맞섰다. 섬나라가 어디냐면 솔로몬 제도를 비롯해서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퉁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이거 뭐 어딘진 대충 아시죠? 근데 이렇게 쬐끄만 나라들을
누가 방문해요?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방문한단 말입니다. 지금 남태평양 같은 경우에 이 작은 섬나라들은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도 이 남태평양을 엄청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남태평양 섬나라로부터는 괌, 하와이, 미국 본토, 그리고 호주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중국이 또 이렇게 맞불을 놨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브릭스를 되게 견고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브릭스가 어떤 나라들이죠? 브라질, 러시아, 차이나,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국을 말하는 건데 이 브릭스의 위치가 또 지정학적으로 기가 막히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볼게요. IPEF의 내용을 뜯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 달성, 탈탄소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요렇게 내용이 돼 있거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이 무역 촉진은 FTA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IPEF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명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세가 해당이 없어요. 한마디로 관세랑은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 전권은 다 관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TPP, CPTP 다 서로서로 관세를 낮추는 거고요. RCEP도 마찬가지로 서로서로 관세를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건데 이 IPF는 그게 아니에요.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 달성, 탈탄소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그리고 노동 표준화. 이것들 다 아시겠죠? 이 모든 거는 다 중국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현재. IPF를 출범하면서 중국 들어와 괜찮아 라고 말은 했지만 들어와도 되라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달성할 수 없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지금 볼까요?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지금 중국과 미국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같이 표준 정립을 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공급망 회복 달성. 미국의 공급망과 중국의 공급망은 서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탈탄소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금 중국은 속된 말로 말해서 이 탈탄소와 청정에너지를 할 짬밥이 안 돼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네, 노동 표준화. 중국의 노동력이 값싸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데 물건 자체가 이 노동을 표준화시켜라. 결론은 인건비를 올려서 뭐 해라 이런 건데 중국 입장에서 이거를 달게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자, 보면 웃긴 게 이 RCEP이 있거든요. 이 RCEP이랑 IPF는 거의 다 나라가 같아요. 해당 국가가 거의 다 같고 이 머리만 달라요. 중국과 똘마니들, 미국과 똘마니들인데 이 똘마니들은 다 똑같단 말이죠. 이 부분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잣집 자제가 2명이 있고 나머지 다 똘마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야 우리 집에 게임기 있어 가자. 그러니까 나머지 다 우르르 갔어요. 이 부잣집 자식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다른 부잣집 자식이 이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야 우리 집에 수영장 있어? 수영하자. 가자. 다 데려다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RCEP이 먼저 출범을 했고요. IPF가 따라 나왔는데 기가 막힌 게 FTA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가 문제죠 우리한테? 인플레이션이 문제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FTA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 서로서로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썸네일에 미국이 무섭다고 적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목을 조여오는데 이게 조여오는 것 같은데 정확히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뭔가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중국도 그거를 알아요. 이 얘기를 듣고 뭔가 발끈은 하고 싶은데 뭔가 딱히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중국의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어요. 자, 지우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바이든 정부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미 중국에게 대놓고 압박을 시작한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그거에 맞불을 놓은 상태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한 친미로 스탠스를 취해버렸죠.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들어올 때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놓고 반중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해나감에 있어서 IPEF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중국과 관련된 산업, 중국과 관련된 회사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면 제2차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될 소지도 있다고 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제 뇌피셜이니까요. 제가 무슨 국제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그냥 경제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일 뿐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팽팽한 긴장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 미국은 그렇게 중동에 집착했지만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 때문에 미국의 기름이 충분해지게 되자 중동을 버렸죠. 마찬가지로 미국은 그렇게 철저히 계산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긴장감을 괜히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국은 친미로 스탠스를 완전히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이든 미국에 있는 기업이든 중국과의 어떤 이익 공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익의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 의견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인도의 성장성이에요. 이 IPEF에 인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이 부분만 이야기하자면 또 엄청 길어질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과거에 중국을 이용해 먹었죠. 자, 그 다음 어디죠? 인도입니다, 인도. 미국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IPEF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좀 지루하셨죠? 하지만 미약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OCI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IPEF에 영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면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데 미국에서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영향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폴리실리콘 기업인 OCI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되게 급등이 나와서 저도 되게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아직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어쨌든 오늘의 급등 이유가 IPEF든 아니든 그건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